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거냐고 쏘아붙인 겁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제주 4.3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국민들이 저항하면서 엄청난 혼란과 희생이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관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단순한 범죄나 부정부패와는 차원이 다르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총리에게 여러 차례 회동도 제안하며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한 총리는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한 한덕수, 최상목 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동시 탄핵 소추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마은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마 후보자를 두고 극단적으로 편향된 인물,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색깔론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인물을 이렇게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합니다.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 법 연구의 카르텔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입니다. 헌재를 향해서도 절차를 지켜 숙고하라던 태도를 돌연 바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결론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파면 찬성 6명을 확보하지 못해 탄핵 심판이 장기화됐다고 보고 공세로 전환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겠다고 예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 지령을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며 이들도 고발 명단에 넣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탄핵소추를 얘기한 게 왜 내란이냐며 국민의힘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신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힘 안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선출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헌법과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두 명은 국민의힘 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과 초선 김상욱 의원인데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아직 극소수에 그치는 가운데 정권 교체 여론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저는 상권분리 정신을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헌재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며 정치권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 초선인 김상욱 의원도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직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지 않는 게 무슨 보수주의자냐. 한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해도 국민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보수주의자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따라야 할 명제라는 생각이고요.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소속 정당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거듭 헌법 파괴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수 정치의 기치를 세우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 비상계엄은 위헌적이었다는 의견은 아직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정권 교체론이 더욱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공표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권 교체론은 57.1%, 정권 연장론은 37.8%로 집계됐습니다. 5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고 격차는 19%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67%로 정권 연장론을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지체되는 가운데 온 나라가 흔들리지만 정작 한덕수 대행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직무에 복귀하고도 일주일이나 보냈으니 신중하게 검토할 상당한 시간은 이미 지난 것 같은데요.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공직자가 헌법과 헌재의 결정을 맨 앞에서 거스르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겁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형 산불이 잡히면서 일상적인 직무대행 업무로 돌아왔지만 최대 현안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입장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선 통상 전쟁 대응과 산불 이재민 대책을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어 현안부터 대응한 뒤 면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몫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했지만 셋 중 마은혁 후보자만 여전히 후보자 신분입니다. 한 총리는 처음에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여야가 재판관 추천 절차를 이미 협의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넘게 지났는데도 최상목 부총리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인데 한 총리 측 관계자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이 그대로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가 지금 상태는 여전히 위헌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자신입니다. MBC 뉴스 강현석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 측 입장도 나왔습니다. 국회에 나온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행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단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인 사항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연달아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재판관 충원을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그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그 신중에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기되는 선고 결과에 대한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보 세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네?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다고 믿어도 되죠? 추호도 없습니다. 김 처장은 민주당 등 야당이 언급했던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국회 사무처에 수사관을 보내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고 고발인 조사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서 재판관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된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선출을 했는데도 일부러 임명하지 않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13년 전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공개 서한을 통해 재판관 한 명의 빈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설명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이강국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선출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헌재는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 8개월째 한 명 자리가 비어있던 상태로 여당인 새누리당 반대로 국회 선출 논의마저 공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 소장은 국회가 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는 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며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이라는 위헌적 상태의 장기화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재판관 한 명의 공석은 단순히 자리 하나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 결정은 재판관 9인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라며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또 재판관 1인의 공석은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걱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지금 13년 전 헌재 소장의 서신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헌재의 기능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6명이면 이미 무력화된 거잖아요. 우리가 4월 18일 되면 무력화된다고 말하잖아요. 이미 무력화된 거예요.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법학자회의, 전국 법학교수와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등 1000여 명, 그리고 민변 등 마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법률가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이제 108일째입니다. 헌재는 오늘도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알리지 않으면서 일반 사건 선고일은 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자, 윤상문 기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반 사건 선고기일이 언제로 지정이 됐습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10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던 걸 앞당긴 건데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18일에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헌재는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관 평의는 오전 중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30분 정도 열렸고 목요일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는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거라는 관측과 결론에 다 이른 것 같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재 측은 평의 시간이 짧은 날도 있고 긴 날도 있다. 이유는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해라.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주말에 나온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3,462명의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는데 무엇보다 수많은 시민들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빠르게 선고하라는 내용의 각계 시국 선언문을 모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모두 467쪽 분량이라고 했는데요.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달라는 요구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에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영상 메시지 전문과 한강 작가 등 문인 414명의 공동성명, 천주교 사제, 수도자 3천여 명의 시국선언, 참여연대와 대한변협 등 단체들의 성명도 담았습니다. 또 헌재는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 공화국을 지켜야 한다고 한 원로 보수 논객 조갑재 씨 칼럼도 넣었는데 진영을 막론하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증거 조작과 증언 회유를 이용한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조속한 직무 복귀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생중계된 계엄군 국회 난임 영상과 계엄 포고령 1호만 보더라도 위헌성과 중대성은 뚜렷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취재한 한 헌법 전문가는 헌법재판관은 자신을 추천하거나 임명한 기관의 이익을 지키려 노력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고 결국 4월이 코앞에 닥치자 여야의 충돌도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4월 18일이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게 되니까 여야 모두 헌재만 바라만 보고 있을 여유가 없는 건데요.
그때까지 헌재가 결론을 미뤄버리면 재판관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에 따라 탄핵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보니 거세게 맞붙은 겁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산불 복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논의하려고 만난 여야 원내지도부.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서로 면전에서 비난을 쏟아내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격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나와 계시는데 지난 주말에 헌법재판관 3명 이름을 거명하면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침탈한 사람 보고 그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장담하지. 여야 대치가 격화된 건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헌재가 4월 18일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못 내리면 상황은 극도로 복잡해집니다.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6명의 재판관만 남게 되면서 헌재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통령 몫의 2명과 기존 국회 몫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9명을 채울 수 있지만 당장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2명을 임명할 수 있느냐가 논란입니다. 더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수 색채의 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우려입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임기 연장 법안과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하게 막는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면서 만약 야권이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에 나서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임자 선정을 한 총리와 논의하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골 넣을 때까지 계속 경기 종료 휘슬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 헌재가 결론을 낼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여야 모두 재판관 구성에 따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 재판관 임기와 구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당분간 격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종교계와 학계에선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00여 시민단체 연합은 전국 긴급 집중행동을 예고했는데요.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한솔 기자,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질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에 온 지 오늘로 107일이 됐습니다. 그 사이 계절이 바뀌고 옷차림도 가벼워졌지만 시민들의 마음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분노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재판관들이 이게 뭐가 어렵길래 도대체 늦어져야 되는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이게 어려운 건가? 기본적인 생활조차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상황이 조금은 위험하다고도 생각이 되고 자연재해 또한 안정적인 행정부가 있다면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목소리를 내온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도 시국미사를 열고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고통에 중립이 없듯 정의에도 중립이 없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식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윤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에서도 700명 넘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다시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서울대에서만 벌써 4번째 시국선언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할 것이 될 뿐 아니라 윤석열은 비상계엄 면허증을 발급받은 꼴이 될 것입니다. 1,700여 개 시민단체 모임은 전국 긴급 집중행동을 선포하고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와 사명은 내란 수괴의 즉각 파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에는 하루 만에 40만 명 넘게 이름을 올렸는데 100만 명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내일부터 1박 2일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철야 집회와 행진도 이어갈 예정인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눈과 귀가 8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아 현장에 하달했는지 특전사 간부들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보고서를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23명의 진술이 담겼는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건 현장 안전이 걱정돼서였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지휘 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정령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냐고 최근 군사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를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곽 전 사령관 부하들 진술도 여럿 확인됩니다. 사령관이 끌어낼 수 있겠냐? 다 끌어내야 하는데 다 끄집어내야 한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목표는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사령관이 국회의원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본회의장 못 들어가냐? 어떻게든 들어가야 한다. 막아야 돼. 라고 하더니 무슨 방법이 없나? 아이디어 없나? 라고 묻고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가결을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회에서 증언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12월 4일 0시 30분쯤 코드 1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경직된 모습으로 전화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경직된 톤으로 예,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는 들었죠? 예, 멀지 않은 거리여서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이 참모는 이 통화 뒤 곽 전 사령관이 본회의장 강제 단전까지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전기를 끊을 수 있냐고 말하는 걸 들은 간부는 7명,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은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뒤 군 투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2차례 나왔습니다. 한 소령급 간부는 해제 의결 뒤 사령관이 상급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금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다가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고, 대령급 지휘관은 새벽 2시쯤 사령관이 장관님 이미 국회에서 병력이 빠져나왔는데 선관위로 다시 들어가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밤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소속 계엄군 간의 통화 녹음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 특전여단장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휴대전화로 반복해 내리면서 대통령 지시라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김현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당일 국회 현장에 투입됐던 김영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33개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0분, 이상현 여단장은 부관인 안효영 작전참모의 휴대전화로 김 대대장과 통화했습니다. 이 여단장이 담 너머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통화는 9분 뒤 이어졌습니다. 이 여단장은 지금 의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라면서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재차 종용했습니다. 세 번째 통화는 계엄 해제 결의가 임박했던 오전 1시에 다시 이뤄졌습니다. 김 대대장이 후문으로 문 부수고 들어왔다며 내부 안쪽 두 번째 문을 돌파 못했고 소화기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고 하자
이 여단장은 대통령님이 문 부서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라며 단전 방법까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특전사령관을 거친 지시가 현장 투입 병력에게 일제히 내려갔다는 구체적 정황이 당시의 통화 녹음으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이는 이상현 여단장과 안효영 작전참모가 지난 2월 국회에 나와 했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시고 잠깐 뜸을 들이시고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당시 수방사도 의원 끌어내기에 투입됐다는 증언이 헌재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계엄 당시 부하들 진술과 증거로 반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상임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공동운영 담화를 비판한 5급 사무관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한 걸로 MBC 취재 결과 추가 확인됐습니다. 공개 1인 시위를 벌여 권익위 신뢰를 해쳤다는 이유를 들면서 사실상 좌천성 인사발령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앞 유철환 권익위원장께 묻는다며 한 남성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손팻말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군 통수권자는 누구냐, 전국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중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남성은 권익위 5급인 문모 사무관, 전날 있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운영 담화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의